예,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첫 번째 수업에 대한 간단한 복습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1강에서는 뭘 얘기했나요? 그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가 무엇이죠? 정치는 공동체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정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렸죠. 이제 그 뭐 대학 강의에서는 정치란 뭐뭐뭐뭐 해서 뭐뭐를 말한다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정치란 공동체 일을 처리하는 걸 정치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거기에서 나오는 공동체는 뭔가요? 공동체는 그 사람 다수가 모인 그런 조직체를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죠. 그래서 공동체와 뭐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 집단, 단체, 사회, 그룹, 모임 이런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그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죠. 분류는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 규모로 분류하고 뭐 그 의지와 선택에 따른 분류도 해보고 또 클래스에 의한 분류도 해보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치의 궁극적 목표가 뭔가요? 그거는 이제 공동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공동체를 이제 더 높은 클래스로 올리는 거죠. 좋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 첫 번째 수업에서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었고요. 오늘 두 번째 수업에서는 그 첫 번째 수업에서 나왔던 그 지존파 사건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지존파 사건에 대한 그 처방과 진단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세 가지로. 지존파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하고 음, 그 처방이 크게 세 개로 나뉘죠. 세 개로. 세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 진단과 처방은 제가 내리는 거죠. 제가. 저는 지존파 사건을 어떻게 봤냐면은 지존파 사건은 뭐예요? 그 지존파 사람들, 그 지존파 범행을 저질렀던 범죄인들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이 9, 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 1, 그렇죠? 근데 그 책임에서 지존파가 그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작용했죠. 두 가지가 작용한 게 뭐였냐면은 내가 태어날 때 이 5등급 마지막 등급 가족 공동체에 태어난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5등급 가족 공동체에서 태어났는데 사회에 나와가지고선 생활해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구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존파 사건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그 김연양이가 다섯 번째 그 가족 공동체에 태어나게 한 책임은 우리에게는 없죠. 우리 공동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일은 없죠. 근데 어디에서 우리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되죠? 우리 공동체도 잘못한 부분이 뭐냐면은 얘가 다섯 번째 공동체에서 태어난 거는 뭐 그거는 어찌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얘가 사회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돈 없다고, 비실비실 거린다고, 뭐 공부도 잘 못하고, 뭐 이렇다 할 그 기술 같은 것도 가진 것도 없다고 해가지고 멸시와 구박과 천대를 냈잖아요. 그거는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존파 사건의 책임 소재를 따져라 하면은 음, 그 지존파 그 범죄인들의 책임이 9고 공동체의 책임은 1이라고 보죠. 9대 1의 책임이 있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방이 어떻게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뭐 네가 그 5등급 가정에서 태어난 거는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거니까 뭐 우리 공동체의 책임은 아니고, 다만 네가 그렇게 냉대를 받고 천대를 받고 구박을 당한 그 부분은 우리 공동체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한 부분은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 고쳐 나가는 그 길은 뭐죠? 그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좀 더 이웃과 이웃, 나와 다른 구성원들과의 그 인간관계에서 좀 더 인정을 베푸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이제 저의 그 처방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단은 네 책임 9, 우리 공동체 책임 1. 그렇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 고쳐 나가는 길은 우리가 좀 더 우리 이웃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와 좀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그런 그 태도를 이제 고쳐 나가자. 그것이 이제 지중파 사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의 첫 번째죠. 첫 번째는 그렇다고. 두 번째는 그 진단과 처방을 누가 했냐면은 노무현이 했어요. 노무현은 그런 사건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노무현은 5등급에 태어난 그 사람이 있어. 5등급의 가족 공동체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흙수저로 태어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지존파 사건을 저질렀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그 사람이 잘못 생각했어. 삐뚤어진 생각을 했죠. 이것이 이제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이 잘못되고 우리 공동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그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지존파의 김현양이도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도 그 가는 곳마다 되게 안 좋았거든. 자기를 구박하고 했거든. 그래서 왜 그랬나 보니까 이 친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회로 나왔어. 사회로 나왔는데 사회에도 이제 공동체가 있죠. 그 공동체 대표적인 예가 이제 회사라고. 회사인데 가족 공동체 5등급짜리 가족 공동체에서 태어나서 사회에 나와 보니까 여기도 5등급짜리 1, 2, 3, 4, 5등급 등급의 회사가 있는데 얘가 갈 곳은 여기야. 1등급으로 못 가고 2등급으로도 못 가고 3등 4등급 아니면 5등급인데, 얘가 김현양이가 전전했던 곳은 5등급짜리 회사 공동체에서 전전했거든. 근데 여기가 대우가 되게 안 좋은 거야. 노무현이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노무현이 뭐 여기서 태어난 거는 어쩔 수 없다 쳐. 그렇지만 얘가 김현영이가 사회에 나와서 여기 가서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고 그러는 것은, 그거는 좀 부당해 보이는 거야. 노무현이 봤을 때. 그렇죠?
사회에 나오면 어때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1등급 공동체 가고 2등급 회사 공동체 가고 3등급 가고 이렇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의사 되고 뭐 판검사 되고 또 뭐 그 스타트업 해가지고 창업해가지고선 여기로 가고 또 어디로 가요? 뭐 그런 쪽으로 공무원으로 공기업으로 더 가고 뭐 좋은 데는 가는데 똑똑하고 잘난 놈들은 여기는 가는데 김연양이 가는 곳은 여기가 아니야. 못 가 여기는. 여기 가야 되는데 얘가 여기 가니까 그렇게 서름을 당하는 거야. 인간 대우도 못 받고. 그래서 노무현이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은 똑똑하고 잘난 놈들은 지에 알아서 삶의 질이 높은 공동체로 가는데 김연양이 같은 사람은 이 공동체로 못 가고 여기를 가는데 여기가 너무 열악한 거야. 그래서 이 공동체 4등급, 5등급 공동체를 근무하기 좋고 좀 그 안에 들어가서 구성원으로 사는데 그래도 더러운 꼴 안 보고 배 굶주리지 않고 그렇게 할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이가 주창했던 사람 사는 세상이 뭐냐면은 김연양이 같은 친구도 여기 들어가서도 그래도 인간답게 큰 대우는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 받고 또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어느 정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이 얘기했던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좀 처지가 열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그런 사람들을 뭐 착취하고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게 노무현이 추구했던 정치라 그러잖아요. 그 유시민이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노무현의 추구했던 사람 사는 세상이거든. 여기는 케어해줄 필요가 없어. 1등급, 2등급, 3등급은 지네가 알아서 잘 살아. 삶의 질이 높아.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삶의 질이 좋지가 않은 거야. 근데 그 좋지 않은 정도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그래서 이제 노무현이가 자기가 했던 정치는 뭐냐면 여기 가서 그래도 사람 살 만큼은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정치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지존파 사건을 보고선 내린 진단과 처방이죠. 노무현이가 내렸던 진단과 처방. 제가 내렸던 진단과 처방하고 노무현이 내렸던 진단과 처방은 비슷하죠. 뭐 비슷해요? 공동체를 좀 더 낫게 만들면은 지존파가 김연영이 같은 애들도 그런 범죄 안 저지르고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내 생각이고 나는 이제 그 방법이 뭐예요? 인정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자는 게 내 처방이었고 노무현은 열악한 공동체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되겠다 하는 처방을 내려 비슷하다고. 그렇죠? 이제 세 번째 진단과 처방을 한 거는 한겨레 신문에서 한 거예요. 한겨레 신문. 한겨레 신문은 어떻게 봤냐면은 지존파 사건은 지존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너무 잘못했다는 거죠. 공동체가. 그래서 그 책임 소재를 따지면은 지존파가 2이고 공동체가 8이다. 뭐 지존파가 3이고 공동체가 7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죠. 그렇죠? 그래서
더러운 세상이 지존파 사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더러운 세상. 이 더러운 세상이 지존파를 만들었다고 걔네들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존파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 거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아닌 것 같은데 아니래. 신자유주의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뭐라냐, 황금만능주의 때문에 지존파 사건이 일어났다. 황금만능주의. 그렇죠? 황금만능. 자본주의 때문에 지존파 사건이 터졌다. 막 그러더라고. 너무 웃기죠? 우리가 내린 진단하고 한겨레 신문 이쪽 좌파 애들이 내린 진단이 너무나 다른 거야. 우리는 지존파 사건을 전적으로 지존파 그 범죄인 본인에게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이나 이쪽의 좌파들은 그것이 공동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황금만능주의, 자본주의, 뭐 경쟁, 뭐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문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괴물의 탄생, 신자유주의, 유연성, 그리고 지존파, 저자 정명중, 소속 전남대학교, 뭐 학술지 정보에서 원광대학교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문 초록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적자 생존과 우승 열패의 법칙이 자리한다.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사회 진화론으로 귀결돼 버린 광범위한 경쟁 시스템 안에서 올바른 의미의 사회가 들어설 기반은 없다. 단적으로 말해 신자유주의 체제는 사회를 증발시켰고 개인을 자기 상실자 무리 또는 초조한 외톨이와 같은 찰나적이고 파괴적인 실존으로 지속적으로 몰아가는 구조이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이렇게 내몰린 자들을 잔혹한 괴물과 같은 인격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일이 오늘날 빈번히 발생. 이게 뭐냐면은 신자유주의 때문에 지존파 김연양이가 나타났다 이런 거죠. 얘네는 거기에 대한 진단을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지존파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얘네가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냐면 신자유주의 때문에 벌어졌다 이렇게 진단을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의 출현과 지존파 사건의 발생이 때를 같이 했다는 점이다. 그렇죠? 지존파 사건을 징후적으로 독해함으로써 신자유주의와 감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유해 보는 길을 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 논문을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웃기죠? 뜬금없이 신자유주의가 지존파 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신자유주의가 팽배한 공동체가 잘못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얘는 해석을 하더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와 유사한 사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학교 폭력 사건. 학교 폭력 사건에서도 한겨레 신문은 어떻게 진단을 내리죠? 우리는 가해 학생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우린 보거든. 근데 이제 한겨레 신문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잘못도 뭐 한 2 정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잘못됐다 해서 공동체 책임으로 몰고 가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학교 폭력은 경쟁 교육 때문에 학생의 인성이 파괴돼서 벌어지는 일이 학교 폭력이다 이렇게 얘는 진단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경쟁 교육이 학교 폭력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진단을 하더라고. 그래서 학생들을
벌 주기보다는 이 공동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존파 사건이 터지면은 지존파에 있는 뭐 김현양이 책임이 아니라 이 사회 팽배에 있는 황금만능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이 지존파를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더라고. 너무 웃기죠? 그러면서 이제 입시 경쟁 교육을 없애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정치적인 선동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한겨레 신문을 따라가면 안 되죠. 걔네들 의견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올바른 윤리관이 확립이 되지 않아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있어. 그럼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뭐예요? 한겨레 신문 얘네들 주장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네. 들어보니까 내가 폭력을 가한 거는 결국 경쟁 교육이 나를 인성을 파괴해가지고 내가 폭력을 가한 거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윤리관의 확립이 안 된다고, 얘네 의견을 따라가면. 그렇죠? 전적으로 네 책임이다. 그리고 네 책임이 크지 사회 탓하지 말라, 사회를 공동체를 핑계대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한겨레 신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네 잘못은 뭐 20%밖에 안 되고 80%는 공동체 잘못이다. 입시 경쟁이 뭐 경쟁 교육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이제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뭐 자기가 생각해도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죄의식이 별로 없죠. 없게 되죠. 그래서 한겨레 신문 걔네들 의견을 동조해 주면요,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건전한 윤리관에 대한 확립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한겨레 신문대로 하면은 정의가 구현이 한데, 마땅히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잘못을 엄하게 꾸짖고 엄하게 벌 주고 해야 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을 가한 학생은 어때야 돼요? 응당한 책임을 져야지. 그렇죠? 근데 한겨레 신문에 이제 그 당시에 떠들었던 내용은 학생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처벌을 주는 거는 지나치다는 거죠. 지나치기 때문에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은, 얘가 원래는 착한 애인데 입시 경쟁 교육에 때문에 인성이 파괴됐으니까 경쟁 교육을 없애고, 또 얘가 상처받았으니까 상담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껴안아주면은 얘가 가해 학생이 이제 뭐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이제 한겨레 신문의 처방이 그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피해 학생하고 가해 학생이 대화로 풀어야 된대. 대화로 풀어야 돼. 한겨레 신문이 대화로 풀어야 된다.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사건이 두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 폭력 사건이랑 그 남한하고 북한하고 군사 충돌이 일어났을 때, 군사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얘네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대화로 풀어요. 대화로 풀어요. 서해 교전이 일어났어. 서해에서 군함끼리 막 싸웠어. 총 쏘고 그랬어. 대화로 풀어요. 연평도에 포격을 했어. 대화로 풀어요. 뭐야, 대화로 풀어요.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끔하게 응징을 해줘야 된다는 게 일반 상식인데, 얘네들은 대화로 풀어요. 얘가 포를 쏘면은 맞대응하지 말고 응징하려고 하지 말고 대화로, 평화, 화해, 협력, 대화로 풀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가지 사건에만 얘네들이 유독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갈등이 있으면 절대로 대화로 풀어야 하는 얘기를 안 해. 한국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있어도 대화로 풀어야 하는 얘기를 절대 안 해. 근데 이제 학교 폭력 문제랑 그 남북 간의 군사 충동이 있을 때는 대화로 풀어야 대화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북한 있죠?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자기네들 영토 안에 들어오는 사건은요 얄짤없어요. 그게 중국이건 미국이건 상관없이 바로 응징에 들어가요. 북한은 그래. 쟤네가 군사 도발을 했어. 뭐 국지적으로 군사 도발했어. 얄짤없이 바로 응징에 들어가요. 그 영토 주권 때문에 영토 주권에 대해 철저해요 북한. 근데 유독 남한이 그렇게 그런 단호한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겨레 신문은 항상 대화로 풀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학교 폭력 문제하고 남북 군사 충돌은 대화로 풀어요. 나머지는 응징해야 응징해요. 그래서 한미 문제, 한미 간에 문제가 생겼어. 미선이 효순이 장갑차 사건 났어. 대화로 풀어야가 아니야. 뭐 화해와 뭐 이런 걸로 얘기 안 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촛불 시위하고 막 미국에 삿대질하고 단호하게 이제 응징하자 뭐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된다. 버릇을 고쳐내야 된다. 이런 식인데 두 가지만큼은 대화로 풀어야 라 그러더라고요. 학교 폭력하고 그거는. 근데 이제 학교 폭력 사건의 그 논쟁에서는 한겨레 신문이 저한테 졌거든요. 그 이후로는 대화로 풀어야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존파 사건이나 신창원 사건이나 학교 폭력 사건은 크게 세 개의 진단과 처방이 있죠. 근데 최성진 저의 진단과 처방과 노무현의 진단과 처방은 타당해 들어보면. 근데 한겨레 신문이나 좌파 진영에서 얘기했던 진단과 처방은요, 그건 좀 상식 밖이죠. 상식 밖의 그런 진단과 처방을 내리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정치는요 어떤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처방을 내리고 어떻게 풀어나갈까는 이제 우리 공동체니까 대한민국에 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의견 중에서 가장 타당한 의견을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떠드는 얘기에는 절대로 동조해 주면 안 된다고. 걔네들은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정치적인 선동을 하려 그래. 그래서 뭐 경쟁 교육이 뭐 어쩌다 걔네들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경쟁 교육하고 학교 폭력하고는요 별 상관이 없어요. 지존파 사건하고 그 신자유주의랑은요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겨레 신문이 떠드는 것처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쟁 교육 때문에 학교 폭력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신자유주의 때문에 지존파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사드 배치를 했어. 저기 성주에다 사드 배치를 해서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드 배치하고 학교 폭력하고는요 별 상관없어요. 근데 얘네들 이제 그런 식으로 떠들죠.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선동을 해가지고 공동체를 좀 흔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똑똑하면은 한겨레 신문 그런처럼 그 반이성적이고 그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주장은 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 공동체 구성원 하나하나가 좀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정치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을 내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이 되고 그것이 여론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이 여론이 돼서 이제 어떤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게 정치입니다. 두 번째 시간 그 수업을 했는데요. 그 두 번째 수업은 그 지존파 사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뭐 이렇게 세 개로 나뉘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났다. 그걸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다 끝났고요. 이렇게 서로 논쟁하고 했을 때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이 사람들은 뭐 했죠? 아무것도 안 해. 관심이 없어. 이 우파 진영의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이런 게 다 정치적인 정치 현안들이거든. 근데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더라고. 잘 알지도 못해. 이런 일로 해서 논쟁이 있고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도 잘 몰라. 그리고 그 토론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이런 우파 진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각성을 해야 돼요. 정치인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에 대해 잘 모르고 하면 그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두 번째 방송을 뭐 이렇게 해봤는데 다음 세 번째 방송도 좀 기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